반갑습니다. 쌤이랑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함수는 들어본 적은 있죠? 언제 들어봤죠?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들어본 건데, 그런 이제 함수의 종류가 아니고 이제 함수의 뭔지, 그럼 알겠지만 함수의 뜻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함수가 뭔지 공부하는 건데요. 일단 함수라는 표현이 또 나오면은 빠짐할 수 없는 게 이제 변수 x랑 y라고 또 많이 쓰는데, 무슨 내용이냐, 너네가 알고 있는 함수를 예를 들면은 y는 2x 플러스 1 같은 걸로 보면 알겠지만, 이 함수는 x랑 y가 어때요? 막 변하죠. x 뭐 넣을 수 있어?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럼 그때 y가 얼마 나와요? 2배 한 거랑 1 더한 거 나오겠죠. 뭐 1이면 3 나올 거고 2면 5 나오는 것처럼 함수는 항상 x랑 y가 나온다는 거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변수 x, 변수 y고, 약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건데 원이 아니고 약간 타원처럼 그리고요. 그다음 함수 또 잘 많이 나온 내용 뭐 있냐면요, y는 fx라고 쓰죠. 이게 이제 함수의 영어이기 때문에 x에 관한 식, 그래서 x랑 y의 변수 관계,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 f라고 많이 쓴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함수 단어 공부하면요 엄청 많이 그려보게 될 겁니다. 얘처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기본 세팅이고, 쌤이 여기 숫자를 가지고 와볼게요. 그럼 이제 x랑 y의 이제 어떤 관계를 체크해줘야 되냐면은 1이 1한테, 뭐 2가 3한테, 3이 2한테, 4가 5한테 이렇게 쌤이 짝을 지어줬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할 거냐면요, 대응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x에 있는 1이 y1한테 대응됐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뭐 기호는 이렇게 쓰겠지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대응이라는 건 요 표를 보고 1에 1이 대응됐다, 2가 3이 대응됐다, 이런 표현이고요. 솔직히 대응보다는 얘랑 같이 많이 연결해서 얘를 먼저 해석하는 게 더 좋겠죠. 뭐 모르는 사람 없을 텐데, 여기 의미하는 거 뭐라고 얘들아? x가 1일 때 y값 1, f3은 얼마? 2, 이런 것처럼. 그래서 x가 3일 때 y값 2인 거고요. y값은 보통 뭐라고도 합니까? 함수값이라고도 보통 말하죠. 함수값.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공부하게 되면은 뒤에 땡땡 값으로 끝나는 건 다 무슨 값이야? y값이야. 그래서 여기서 y값은 1, 2, 3, 5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함수가 이제 뭐냐? 너네가 함수가 이제 함수인 것을 공부한 거잖아요. 1차 함수, 2차 함수 공부한 건데, 이렇게 x값, y값 이런 벤 다이어그램 설정이 되어 있을 때 뭐가 함수인지, 어떤 게 함수인지 알아야 되는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모든 x값이, 두 번째, 하나씩 대응되면 됩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뭐라고요? 이런 대응 관계를 봤을 때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요, 모든 x값이 하나씩 대응돼야 돼요. 얘는 함수야 아니야? 함수가 맞다는 거죠. 왜? 왼쪽에 있는 모든 x값이 오른쪽에 있는 y랑 하나씩 대응됐으니까 요건 함수로 봐달라는 거야. 그러면 잘 봐요. 1, 2, 3 3, 4, 5, 6. 보통 f 많이 쓰면요, 그 다음 뭐 쓰겠습니까? fx, gx, hx. 이거는 명제에서도 pqrs처럼 그냥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쌤 또 대응관계 체크해 볼게요. 요런 함수가 아니라고. 왜 함수가 아니야? 모든 x값이 하나씩 대응돼야 되는데 모든이 틀렸죠. 1번이 틀린 거예요. 함수야. 근데 6은 선택 안 받았죠. 여기까지. 이것도 함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x값은 화살을 쐈지만, 여기 대응된다는 거 보통 이제 화살 쏜다고 하거든요. 맞추는 거 느낌으로. 그래서 그럼 모든 x들이 이 대응 관계는 했지만 이 2는 어때요? 뭐가 2번 하나씩이 아니잖아. 그래서 함수가 안 돼요. 그래서 함수를 구분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라고 얘들아? 모든 x값이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쌤이 아까 계속 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x값을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요, 정의역이라고 할 겁니다. 기억나요? 정의역. y값은 뭐라고 할 거냐면요,
공역이라고 할 겁니다. 공역. 그래서 얘는 정의역이 되는 거고 얘는 공역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정의역은 지금 원소가 1, 2, 3, 4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공역은 뭐 1, 2, 3, 4, 5 표시할 수 있는 거고. 근데 한 가지 더 공부할 거거든요. 뭐 공부할 거냐면요, 치역. 치역은 뭐냐? 공역 안에 들어있는 건데요. 뭔 말이냐? 1, 2, 3, 4, 5 중에서 선택받은 애들, 대응된 애들. 그럼 치역은 뭐로 쓸 수 있겠어요? 1, 2, 3, 5까지만 써달라는 거예요. 알겠죠? 얘들아, 치역과 공역이 같을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정의역 쌤이 한 개 더 추가해볼게. 그럼 5가 만약에 4한테 써봐. 그럼 공역 얼마야? 1, 2, 3, 4, 5. 치역도 얼마야? 1, 2, 3, 4, 5. 그래서 치역과 공역은 일단 y값에서 나오는 건데, 공역이 일단 좀 더 큰 범위라고 하는 거죠. 공역은 여기에 써있는 y값 다 가지고 오는 거고, 치역은 뭐라고요? 선택받은 애들. 알겠죠? 그래서 함수의 뜻이라는 내용을 공부한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오는 거니까 정의역, 공역, 치역 기억해 주시고, 보통 정의역, 치역으로 많이 접근하니까 x값, 공역, 치역은 y값. 알겠죠? 그 다음에 이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면은 이제 또 뭘 물어보냐면요, 어떤 함수랑 같은 함수, 뭐 x 같고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함수를 물어볼 수 있어요. 당연히 얘들아, 생김새가 같으면 같겠죠. 이 두 함수는 같겠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걸 물어보냐면요, 함수의 모양이 다르다? 근데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래. 그럼 그때 이 두 함수를 같냐고 물어본다. 그럼 어떤 걸 물어보는 거냐면요, 이 정의역, 이 x값들이 후보잖아요. 이 x값을 다 넣어보세요. 그럼 f-1부터 f1까지 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1, 0, 1 나오죠. 오른쪽 똑같이 gx라는 함수에서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넣어볼게. 그럼 마이너스 1은 얼마 나와요? 1, 0, 1. 어때? 함수가 다르지만 x값을 똑같이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 어때요? 똑같죠? 그럼 이러면 같은 함수라고 하기로 했어요. 알겠죠? 모양 똑같은 건 안 나올 거라고. 서로 같은 함수가 되고 싶으면 문제에서 주어진 정의역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똑같이 나와야 돼. 알겠죠? 똑같은 걸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게 나왔을 때 같은 함수라고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있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함수다 보니까 얘들아, 뭘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요,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래프는 이렇게만 정리해 볼게요. y는 x제곱 그래프 못 그리는 사람 없죠? 근데 뭘 조심해야 되냐? 정의역이 만약에 마이너스 0, 1이래.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겠어요? 점으로. 그래프도 점이야. 야, 점도 그래프야. 알겠죠? 우리가 보통 그리는 그래프는 x가 뭐일 때예요? 모든 실수일 때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점일 수도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프니까 얘까지 가볼까요? 지금 너네가 알고 있는 함수인 그래프, 뭐 선행을 하긴 했지만 뭐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배운 거 쳤을 때 1차 함수, 2차 함수, 이들은 함수가 맞아요. 근데 혹시 얘는 우리 이름이 뭐였죠? 얘는 원의 방정식이었죠. 그럼 얘는 함수야 아니야? 일단 함수가 아니라는 거죠. 원함수라고 안 하잖아.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혹시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요. 좀 설명해주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은 함수이다 아니다는 다 요거야. 그냥 왼쪽 모든 x값에서 오른쪽으로 화살을 쏴야 되고 하나씩만. 그럼 다시 말하면 함수가 아닌 것들은 어떤 거냐면요, 어떤 x를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대응되는 거. 똑같은 x값이 y값을 두 개씩 가지고 있는 이런 거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잘 봐요. 얘네들은 x를 집어넣었을 때 무조건 y값이 몇 개입니까? 한 개입니다. 근데 이놈은요, x를 집어넣었을 때 y값이 두 개가 나올 때도 있고요, x를 집어넣어서 y값이 안 나올 때가 있죠. 그럼 이거만 딱 예시 들면 뭐야? 정의역,
1, 2 공역 뭐 땡땡 1 넣는데 y값 대응되는 두 개 있냐 화살 두 발 2는 쏠 데 없죠 대응 관계가 없어 뭐야? 모든 x값이 화살 쏘지도 않았고 하나씩 쏘지도 않았고 함수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원함수라고 안 하고 원의 방정식으로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만약에 이런 그림이 나왔다고 쳐볼게요 함수야 아니야? 얘는 함수가 맞죠? 왜? x값을 찍었을 때 만나는 점이 한 개면 돼요 점 두 개인 거 있어 없어? 없잖아 뭐 이런 건 잘 나오진 않는데 뭐 이런 거? 만나고 싶었는데 쏘리 이런 거 함수가 아니까 어때요? 예시가 어렵나 좀? 함수가 아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죠 어떻게 함수가 아닙니까? 얘들아 x를 찍었을 때 y값 한 개면 된다고 근데 여기는 y값이 몇 개야? 3개가 안 된다고 그래서 혹시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아는 모양이면 상관이 없지만 모르는 모양일 때 함수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렇죠 세로선 긋기 뭐라고요?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세로선을 그었을 때 몇 점에서 만나면 돼요? 한 점에서 그럼 이 세로선의 의미가 뭐야? 우리가 뭐라고 해? x는 k x는 얼마일 때 그어보는 거야 왜? 아까처럼 뭐 2일 때 화살이 두 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세로선을 그었을 때 2점 이상에서 만나는 부분이 생긴다? 그럼 무조건 함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 새끼는 어때? 함수잖아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너네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또 헷갈릴만한 거 2개 하고 빨리 넘어가 볼게요 얘 이름 뭐죠? x는 상수 숫자는 의미 없습니다 얘 이름 뭐죠? y는 상수 요 2개 중에 일단 기억해 보세요 이거 언제 배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공부하죠? 기울기가 없을 때나 0일 때나 2개 중에 함수 있어 없어? 함수 뭐라고 했죠 아까? 모든 x값에서 하나씩 대응돼야 되는데 그건 대응관계일 때 이렇게 풀면 되고 그래프일 때는 세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함수 있어 없어? y는 마이너스 3만 함수죠 노란색 봐봐 세로선 그어 어때? 다 몇 점에서 만나? 다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근데 노란색 빼봐 분홍색과 주황색 봐봐요 얘랑 분홍색이랑 만났냐? 안 만났어 그럼 이 x값일 때 얘랑 대응되는 게 없잖아요 다시 얘 그었어 뭐야 여기 x값 3일 때는 y값이 몇 개야? 너무 많잖아 y값이 한 개만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많다고 함수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됐나요? 오늘은 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고요 아까 말했지만 계속 1차 함수, 2차 함수 너네가 이제 함수의 종류인 거고 오늘 배울 함수는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너네가 배워야 될 함수에서도 종류가 크게 몇 가지 있다? 4가지 정도 있습니다 근데 좀 쉬운 거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상수함수와 항등함수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상수함수는 아까도 그려봤고요 많이 너네가 풀어봤던 거고 항등함수도 솔직히 너네가 배웠던 그래프 중에 하나일 거고요 가볼게요 일단 함수기 때문에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을 쏴야 되는데요 상수함수는 요겁니다 어때요? 모든 x값이 다 누구한테 쐈어? 1한테 쐈어 근데 이거를 우리식으로 해석하면은 상수함수는 뭐랑 똑같은 놈이야? y는 k랑 똑같은 놈이죠 y는 k도 상수함수의 종류라는 거야 상수함수 뭐라고 얘들아? 모든 x값이 y 몰빵 어떤 특정한 y값의 몰빵이라는 거죠 알겠죠? 하나의 몰빵이야 요게 상수함수 특징입니다 됐어요? 두 번째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일단 y는 x야 y는 x가 뭐죠 얘들아? 해석하면은
무슨 관계야? y는 x라는 것. x랑 y가 어때요? 똑같죠? 맞아요? 그럼 항등함수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 나 자신한테 대응하는 거야. 이거 함수 맞습니까? 맞죠? 왜? 모든 x가 하나씩 썼으니까. 근데 항등함수 뭐라고요? 자기 자신, 나 자신한테 쏘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상수함수는 y값 하나에 뭐 해달라고요? 몰빵. 근데 항등함수는 뭐라고요? 자기 자신한테 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너네가 함수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요. 알겠죠? 나머지 두 개가 좀 어려워요. 얘네들은 이제 외웠잖아. 맞죠? 바로 외웠죠? 상수함수는 몰빵, y는 k 같은 거.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한테 쏘는 거, y는 x 같은 거. 알겠죠? 가볼게요. 다시. 이 두 가지가 좀 어려운데 말도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는 1대1 함수, 마지막은 1대1 대응. 일단 알겠죠? 그래서 1대1 함수는 당연히 처음 들으니까 어렵잖아요. 정의를 기억해 놓으세요. 정의가 뭐냐면요, x1과 x2가 다르면 뭐뭐이면 뭐뭐이다. fx1과 fx2가 다릅니다. 여기서 얘들아, x1, x2는 의미가 없어요. 1, 2는 그냥 이거야. 1, 2, 3, 4는 서로 어때? x값이 다르죠? 그러면 1, 2를 잡았을 때 둘이 다르네? 함수값도 달라야 돼. 1, 3을 잡았어? 서로 다르지? 함수값 달라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정의역, y 공역 1, 2, 3, 4. 그래서 예시를 들 때도 여기 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잘 봐놓으세요. 알겠죠? 함수야 아니야? 맞죠? 왜? 모든 x가 하나씩 매칭했으니까, 대응했으니까. 근데 얘는 무슨 함수는 아니다? 1대1 함수는 아니라는 거지. 왜? 1, 2 같잖아. 아니, 둘이 x값 다르죠? 근데 y값이 어때? 같잖아.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1대1이라는 게 뭐예요? 1대1. 1대1 과외. 1대1로 지금 하는 거고, 뭐 1대1 상담? 맞죠? 다 대 1. 1대 다. 다 대 다. 이런 표현 아니죠? 그래서 1대1이라는 건 여기 하나랑 대응돼야 돼요. 이게 정의야. 알겠죠? 그래서 방금 예시 들었던 항등함수도 뭐의 종류겠습니까? 1대1 함수의 종류라는 거죠. 그다가 상수함수는 뭐였어요? 상수함수는 몰빵이었죠. 얘는 당연히 뭐가 안 되겠어? 1대1 함수는 안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1대1 함수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뭘 좀 기억하면 좋다? 정의를 기억하면 괜찮아요. 알겠죠? 그럼 1대1 대응은 뭐냐면요, 얘는 딱히 어떤 표현 없고요. 그냥 이겁니다. 방금 쌤이 설명했던 누구? 1대1 함수에 플러스 조건이 더 붙는 거예요. 누구랑? 치역과 공역이 똑같으면 됩니다. 치역이 뭐였죠 아까? 공역이 y값 전체, 치역은 선택받은 애들. 그럼 잘 봐야 되나? 어떤 정의역 공역 이 세팅에서, 이 대응관계 세팅에서 정의역과 공역은 안 바뀌죠. 뭔 말이야? 정의역은 무조건 뭐야? 1, 2, 3, 4. 공역은 뭐야? 1, 2, 3, 4, 5. 맞아? 그럼 치역은 뭐야? 선택을 받는 애들이죠. 우리가 대응관계를, 우리가 이 화살을 어디다 있느냐에 따라서 대응관계 바뀌잖아. 됐어요? 근데 치역과 공역이 똑같아야 된대. 그럼 봐요. 5개잖아. 근데 왼쪽은 4개밖에 없죠. 그럼 분명 왼쪽에서 화살은 몇 개씩밖에 안 와요? 1개씩밖에 안 오죠. 그럼 이 공역 입장에서 화살을 받는 놈은 몇 개야? 4명이야. 어떻게 대응관계를 갖든 무조건 몇 명밖에? 4명밖에 화살을 못 받는다고. 그럼 지금 이 구도에서는 무조건 뭐가 안 돼요? 1대1 대응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죠? 5개 숫자가 있는데 왼쪽은 4개 숫자여서 왼쪽 4개에서 화살이 4개밖에 안 온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 안 된다고. 알겠죠? 잘 봐요. 이거 어때? 함수 맞아 아니야? 맞아. 얘 1대1 함수 맞습니까? 1대1 함수? 아니죠?
왜? 이 x가 봤을 때 이 1, 2는 x가 달라졌잖아. 근데 y값이 어때요? 같잖아. 안 된다고. 이런 1대1 함수가 일단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뭐도?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1대1 대응은 무조건 뭐 해야 되냐면요, 왼쪽과 오른쪽 개수가 맞아야 돼요. 여기 4개면 여기 4개여야 돼. 여기 5개죠? 여기 5개 들어오고 이 2개 중에 화살을 1로 보내게 되면 모든 x값이 y값이 다 다르면서 치역 1, 2, 3, 4, 5 공역 1, 2, 3, 4, 5 되잖아.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만 1대1 대응이 돼요.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건 1대1 함수 정의해서 요거 얹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린 크게 함수의 종류를 총 4개 공부할 거다. 근데 상수함수와 항등함수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해가 가겠지만 1대1 함수는 처음 배우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정의로 좀 기억해달라고 했었고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다가 조건이 붙는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어요. 책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1대1 대응이랑 1대1 함수 중에 누가 더 클까? 집합으로 보면 1대1 함수가 더 크죠. 왜? 조건이 더 붙었잖아.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포함관계도 아마 책에 잘 나와 있을 텐데 있나요? 없네요. 여기는. 하여튼 뭐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냥 이거로 봐. 이거로 그림으로 외우는 것도 좋아. 이 대응 관계로. 알겠죠? 빨리 가볼게. 거꾸로 상수함수 몰빵. 야, 함수기 때문에 일단 다 아마 모든 x값 서세 다 썼을 거예요. 맞죠? 근데 상수함수는 몰빵,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 그래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다 차이점을 보세요. 일단 뭐야? 얘는 좀 논해시키고 얘랑 다르게 이 모든 x값이 대응되는 y값을 봤을 때 겹치는 게 있어 없어? 겹치는 게 없잖아. 있어 없어? 없잖아. 상관없어요. 겹치는 게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무슨 내용을 좀 봐야 되냐? 여기는 대응 관계가 어때요? 공역 몇 개? 4개. 치역 몇 개? 3개. 공역 몇 개? 3개. 치역 몇 개? 3개. 1대1 함수에 이 선택받은 놈 개수와 이 공역 개수가 맞아야만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정의는 이렇습니다. 정의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쌤은 얘까지 살짝 좀 얹어도 될까요? 정의어까지. 왜? 아까 말했잖아.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개수가 똑같아야만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1대1 대응을 보면 알겠지만 정의역 몇 개? 3개. 공역 몇 개? 3개. 그러니까 대응된 애도 치역이 3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이런 종류가 있다. 알겠죠? 하나만 더 하고 이게 마지막 함수 2개 남았는데 하나만 더 하고 문제 풀고 제가 셔터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요. 합성함수. 야, 이게 좀 어렵게 나오면 또 어렵게 나오는데 난 기본적으로 개념만 좀 쳐보고 조금 심화되는 내용이 나오면 문제 풀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성함수라는 건 뭐냐? 함수긴 함수입니다. 그래서 또 미안하지만 이 대응관계를 또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지금은 좀 다르게 해볼까요? 2, 4, 6 여기까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 보고 뭐 말할 수 있어? F1은 얼마? 그렇지. F2는 얼마? 요 정도만 해볼게요. 근데 합성함수라는 건 뭐냐면요. 함수를 하나 더 가지고 오는 거다. 그래서 F 다음 뭐 쓴다고 했어요? G. 그래서 대응관계도 쌤 만들어 쓸게요. 이거는 읽으면 되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 G2는 얼마? G4는 얼마? 그럼 지금 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쌤이 이렇게 오고 싶은 거야. X에서 바로 Z로 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1이 6 거쳤다가 3으로 간 거잖아요. 그럼 1을 넣었을 때 3이 바로 나오고 싶다는 거지. 이게 합성함수입니다. 두 개 함수를 합치는 거예요. 알겠죠? 보겠습니다. 우리 목적 뭐라고 얘들아? X에서 바로 Z를 풀고 싶어요. 그러면은 일단 기호는 보통 뭐라고 쓰냐면요.
요 동그라미. 얘 뭐라고 했죠, 얘들아? 기억나십니까? 도트. 점이기 때문에 도트. F 도트 G로 읽을 건데, 봐봐요. 지금 우리가 X에서 Y 갔다가 Z 가고 싶은 거니까 순서가 FG잖아요? 그러면 F 도트 G라고 말하고 싶죠? 근데 F 도트 G라고 설정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옵니다. 뭔 말인지 볼게요. 잘 봐. F 도트 G가 이거야, 앞에. 그럼 뒤에 뭐라고 써? 가로 열고 1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식을 쓰지 않고 여기도 괄호로 써주거든요. 이게 제일 기본 식이야. 뭐라고요? F 도트 G 괄호 열고 닫고 이제 여기처럼 똑같이 X에 뭐를 집어넣자 이 기호인데 볼게요. 이 도트는 이 F 도트 G의 의미는 G1을 먼저 풀고 그 결과를 또 F에 집어넣어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봐봐요. G1을 풀어보겠습니다. G 함수가 어디야? Y에서 Z죠. G1 얼마야? 없죠? 그러니까 안 돼. 뭔 말이냐면은 뭐야? F 풀고 G 풀고 싶어가지고 F 도트 G라고 했더니 뭐부터 풀어요? G부터 풀죠. 그래서 함수에서 이제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합성 함수는 내가 먼저 풀고 싶은 걸 뒤에 놔줘야 돼. 얘는요. G 도트 F라고 써줘야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먼저 풀고 싶은 걸 어디 써줘야 된대요? X 앞에. 그냥 뒤에 써줘야 돼. 얘는 G 도트 F라고 쓰고 이제 1을 넣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해볼게요. 누구 먼저 해달라는 거냐고요? 앞에 거부터. 그럼 F1은 얼마야? 6이죠. 그럼 이게 6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G6을 푸는 거예요. 그럼 G6은 얼마 나와? 4 나오죠? 4 나와? 3. G6, 3. 네, 그럼 되잖아. 왜? 1 넣어서 6 거쳐서 3 나왔으니까 G 도트 F1은 우리가 원하던 결과 3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합성함수의 의미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도트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쓰면 이제 알려줄 거냐면요. 도트는 괄호로 바꿔서 푸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도트는 괄호로 바꿔서 푸세요. 그럼 지금 식이 원래 요거였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문제를 요거 먼저 푼다고 했었잖아요? 괄호로 바꿔주면 됩니다. 도트는 괄호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걸로. 그래서 바꿔놓고 보니까 이거잖아. G 괄호 열고 이제 여기 누구 풀면 되겠습니까? F1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얘 원래 있던 가로고 도트가 괄호로 바뀌었고 F1이니까 F1 풀고 그러면 F1을 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얼마 나온다고? 6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G6을 풀면 되고 알겠죠? 그래서 합성함수에서 도트는 뭐로? 괄호로 바꿔서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내용이라는 거 이거 얼마라고 해야 되나? G 도트 F2 9죠 일단. 왜? 1을 집어넣었을 때 F 도트 G니까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와달라고 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근데 이 대응관계 없으면 어떻게 풀 건데? 누구부터? F1을 푸는 건데 도트가 있으니까 도트는 괄호로 바꿔놓으라고. 그럼 F2 얼마야? 4잖아. 그럼 뭐랑 똑같아? G4랑 똑같겠죠. 얼마? 9라고. 알겠죠? 이게 합성함수의 의미이기 때문에 두 개의 함수를 합성시킨다. 합친다 이 내용이니까 잘 봐놓으시고요. 일단 뭐 성질 가기 전에 무슨 내용도 더 있냐면요. 함수를 합성할 수도 있습니다. 함수를. 당연히 이 식에서도 뭘 물어볼 수 있어요? F 도트 G 1을 물어볼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푸는 거라고요? 도트는 괄호로 바뀔 거고 G1을 구하는 거잖아. G1이 얼만데? 마이너스 2. 그러면 N은 F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얼마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3 나오겠죠. 이렇게 구하는 거 맞는데 어떤 식으로 물어볼 수 있냐면요. 얘를 물어볼 수 있어요. F 도트 G X를 물어본다. 뭐를 대입하는 게 아니고 이 식이 궁금해. 그럼 어떻게 푸는 거냐? 똑같아요. 도트는 뭐로 푼다고? 괄호 파이 잡해 왜? 알아서 안 보는 거야? 요거 원래 누구 자리죠? X. 근데 XR이 누구 왔어요?
gx. 그럼 얘는 뭐야 식이? 얘야. x자리가 이거 자리인데 gx가 왔으니까. 근데 gx가 얼마예요? 얘잖아요. 이렇게 합성하는 것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 합성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다시. 그럼 g.fx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면 될까? 얘 이름이 뭐라고요? gfx니까 gx 여기 자리에 누구 집어넣는 거야? fx 집어넣는 거죠. 그럼 식이 얼마겠어요? 2x-2 되겠지. 알겠죠? 요 내용. 그럼 여기서 무슨 성질이 이제 너네가 증명할 수 있냐면요, 방금 쌤은 f.g를 풀었잖아요? 뭐야? 방금은 g.f를 풀었다? 둘의 결과가 어때요? 다르죠? f.g랑 g.f가 결과가 다르대. 그러면 합성함수는 뭐가 안 되는 걸까? 자리 바꾸는 거. 뭐? 그렇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1 1차 고사 때 1학기 때 교환 법칙이 안 되는 단원 배운 적 있죠? 뭐였죠? 행렬 단원. 맞죠? 그래서 기본적인 다항식, 뭐 행렬은 다항식이 좀 연관되기 때문에 좀 다른 버전이긴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교환 법칙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가능합니다. 여기 세 개가 나왔다는 건 뭐겠어요? 결합 법칙은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 쌤이 FGH를 문제를 풀 건데 G.H를 먼저 풀고 F를 푸나? FG를 먼저 풀어놓고 H를 여기 대입해서 푸나? 결합 법칙은 상관이 없어요. 얘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내용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얘까지 볼게요. F.I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I는 뭐냐면요, 기호인데요, 얘는 항등함수입니다. 혹시 항등함수 어떤 거였죠, 얘들아? 자기 자신 나오는 거였죠? 그럼 내 말은 항등함수는 일단 교환 법칙이 됩니다. 왜 되는지 설명해 볼게요. 항등함수 이런 거라는 거야, 얘들아. 이거 얼마? 얘는 3이야. 자기 자신 나오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F.I랑 I.F랑 같대요. F는 얘로 가자 그냥. 가볼게. 쌤이 F.I에 1을 넣고 여기도 I.F에 1을 넣어볼게. 그럼 아까 합성함수 풀어봤으니까 빨리 갈게요. 첫 번째, 요거 얼마라고요? 2. 그럼 얘는 F2네. F2 얼마? 다시 F2 얼마? 얘는 I4네. I 뭐라고? 항등함수. 넣은 거 그대로 나와요. 4. 그래서 항등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F.I나 I.F는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으니까 책에 써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 좀 풀고 쉬었다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봅시다. 아유, 이거 눈으로 풀 수 있겠죠, 얘들아? 문제를 못 봤구나. 함수인 거 골라달래요. 함수인 거. 뭐라고 했죠? 모든 x값이 하나씩 대응돼야 된다. 하나씩 화살을 쏴야 된다. 누구 안 됩니까? 아, 뭐야? 얘는 되는 거 고르는 게 더 쉽겠네. 누구? 니은. 니은 되죠? 나머지는 안 되고요. 이런 거 용어 정리 볼게요. 이런 대응 관계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 x에서 y로의 함수네. 맞아요? 모든 x값이 하나씩 대응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됐어, 안 됐어? 됐죠? 화살 쏘기만 하면 돼요. 이거 상관없잖아. 알겠지? 맞아요? 2번은 바로 풀 수 있죠? 3번, 정의역은 집합 x다. 공역은 집합 y다. 치역은 선택받은 애들. 0이랑 2. 알겠죠? 이런 기본적인 용어 정리니까요,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요가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거 뭐라고요? 그래프인 거 골라달래. 일단 그림 보기 위해서 4번, 5번 버렸어요. 요거 어때? 그래프인 것을 골라달라는 거야. 아까 연습해봤잖아. 원함수 뭐래? 원의 방정식 함수 아니라고 했고 요거 안 된다고 했었죠? 요거랑 요거를 보는 건데 잘 봐. 왜 안 되냐? 쌤은 눈으로 세로선을
그려보기도 했어요. 안 만났잖아. 그럼 1번과 3번 중에 일단 함수가 되는 게 있긴 합니다. 누구? 3번. 왜? 세로선을 그었을 때 반점에서 만나요. 이거 살짝 경서져 보이거든요? 맞죠? 그럼 얘는 왜 세로선일 때 안 돼? 함수가 왜 하냐? 2에서 y값이 2개야. 그럼 얘는 하나씩 대응된 게 아니니까 안 되겠죠. 5번 왜 안 됩니까? 5번 왜 안 돼요? 5번도 세로선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안 만나는 구간이 있죠. 그래서 함수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만 좀 정리해 놓으시고요. 나머지도 필요한 것 있다. 가볼 거고. 이거 볼까요? 뭐라고요? F는 G. 의미하는 게 뭐야, 얘들아? F는 G라는 게 서로 같은 함수인지 물어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만난 거고요? 함수가 모양이 달라요. 근데 서로 같은 함수려면요, 똑같은 X값을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Y값이 나와야 돼요. 이게 식 끝이야. 식 쉬워요. 알겠죠? A-1은 1 플러스 B고요. 2A-1은 4 플러스 B예요. 그럼 A-B는 2고 2A-B는 5겠죠. 연립방식 풀면 답 나오겠지. A는 3, B는 1. 알겠죠?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문제에서 얘들아, 요 기억부터 비읍까지 보고, 야, 이런 거 은근 헷갈리거든요? 이거 골라달래요. 1대1 함수,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1대1 대응, 항등 함수, 상수 함수.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순서는 잘 책 봐주시고, 쌤은 얘부터 가보겠습니다. 항등 함수랑 상수 함수 가볼게. 항등 함수 뭐라고 했었죠? 자기 자신 나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y는 x가 제일 대표적인 예시라고 했어요. 있어 없어? y는 x 있죠. 기억. 항등 함수는 기억밖에 안 됩니다. x를 넣었을 때 똑같은 y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없어요. 상수 함수 뭐라고 했었죠? 몰빵인 거라고 했었죠.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y는 k 같은 거. 누구? 미음. 개꿀. 끝났어 이미 두 개는. 그럼 이제 나머지가 문제예요. 근데 이거 문제 봐봐 얘들아. 첫 번째 1대1 함수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물어봤다. 그럼 맞으면 뭐 써있냐면요, 1대1 대응이 써있어요. 쌤아 뭐라고 했죠? 1대1 대응은 이 둘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마 1대1 함수와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구하고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답입니다. 일단 1대1 함수 가볼게. 이게 1대1 함수가 뭔지 뭐야? 라고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정의를 기억해놓으라고 했었죠. 정의. 뭐라고? x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 알겠죠? x값이 같은 게 x값이 다른데 y값이 같은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가볼게요. 좀 더 확대 안 되지? 여기까지. 기억 어때 얘들아? 기억. 모든 점을 봤을 때 x값 하나당 y값 하나씩 매칭이 되죠? 얘는 x가 달라진다고 했을 때 y값이 같아지는 게 없잖아요. 기억됩니다. 공간이 없다. 이러고 갈까? 다시 니은 어때요? x값이 달라졌는데 y값이 다 달라야 돼. 그런데 이차함수 모양 때문에 안 돼요. 일단 왜? 이 y값을 보면은 이 x값과 이 x값은 다르잖아. 근데 y값이 어때? 같죠? 여기만 있냐고? 좀 많잖아. 여기도 x값이 다르잖아. 근데 y값 어때요? 같죠? 니은은 안 됩니다. 알겠죠? 디귿 어때요? x값을 집어넣었을 때 y값 같은 게 있어 없어? 얘처럼 x값 집어넣었을 때 x 다르잖아. y가 같은 거 있냐고 없냐고 지금 모양에서 없죠? 디귿 되는 거야. 알겠죠? 리을도 x 집어넣었을 때 y값 같은 거 있어? 같은 거 있어 없어? 없잖아. 돼. 미음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비읍을 좀 잠깐 보면 얘들아, 비읍이 어떤 모양과 똑같죠? 약간? 이거? 이 무슨 함수죠? 그렇죠. 유리함수. 얘는 유리함수입니다. 근데 유리함수는 일단
정확히 말하면 원래는 얘들아 뭐가 아닙니까? 함수가 아니죠. 왜? 언제 안 돼요? 0일 때 y값 대응되는 게 없잖아. 그 점근선이라고 설정하고요. 근데 그걸 커버 쳤네? 이 새끼로? 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좌표 평면에 이 유리함수 그래프도 있지만 여기 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읍도 1대1 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얘들아 이거 1대1 함수 구분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기억나나 이것도? 어우 좋아요. 이거는 가로선입니다. 혹시 왜 가로선을 그으면 돼? 그건 알아요? 이게 외우기보다는 꼭 이제 외운 다음에 이 너네가 왜 됐는지 안 되는지도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가로선을 그으면 될까 안 될까? 왜 가로선을 푸는 걸까? 가로선을 긋는다는 건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y값 똑같은 점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최소 2개 있다는 거잖아. 그럼 안 되죠. 가로선을 그었을 때 무조건 몇 점에서 만나야 돼요? 한 점에서. 알겠죠? 그래서 1대1 함수는 가로선으로 풀었을 때 기역, 디귿, 리을, 비읍이 다 되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치역 공역 보겠습니다. 혹시 말했지? 여기 중에 누구는 안 바뀌어?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 공역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죠. 왜? 정의역은 뭐라고 했어? 여기 X 집합. 공역은 뭐라고 했어? Y 집합. 치역은 뭐라고 했어? 선택받은 애들이잖아. 맞아요? 그럼 이 그래프상 이 6개 그래프상 정의역과 치역은 뭡니까? 모든 실수예요. 이 그래프 그렸을 때 정의역과 공역은 모든 실수라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공역과 치역이 같으려면 이 그래프는 모든 y값에 그려줘야 돼요. 모든 y값에. 그래서 일단 예시를 들어주자면은 미음은 어때? 미음은 1대1 치역과 공역이 다르다고. 에?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다고. 왜? 공역이 모든 실수인데 치역은 여기만 있다니까. 미음 안 돼요. 알겠죠? 다시 기억부터. 기억 돼야 안 돼. 모든 y값 이 공역에 그래프가 다 그려져 있냐고. 다 그려져 있잖아. 니은 이 y값에 다 그래프 그려져 있냐고. 다 있잖아. 디귿 봐봐요. 돼 안 돼? 안 되죠. 왜 안 돼? 이 모든 y값에 이거 어디 갔어? 음수 없잖아. 그러면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겠죠. 리을 되고 비읍도 원래 안 됐죠. 근데 커버 쳤다니까 문제에서. 그래서 1대1 함수는 니은 미음 빼고 치역과 공역 같은 거는 디귿 미음 빼고. 그 뭐라고 했어요? 1대1 대응은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줘야 돼. 미음은 당연히 안 되지만 니은과 디귿은 니은은 1대1 함수가 아니어서 안 되는 거고요. 디귿은 치역과 공역이 달라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만 니은, 디귿, 미음을 제외한 기역, 리을, 비음만 1대1 대응이 된다고. 그래서 기역 제일 무난한 그래프죠. 누구? 1차 함수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얘들아. 그래프를 보고 1대1 함수인지 1대1 대응이 찾는 거 어렵기 때문에 잘 정리해 놓으세요. 집중해서 보시고. 볼게요. 이거는 바로 이어져 있지 않구나. 우리가 이으면 되긴 하는데 맞지? 근데 G도 F도 풀어야 되니까 그냥 풀어볼게 얘들아. 알겠죠? 가볼게요. 첫 번째 뭐부터 풀어달라고요? F2 얼마? 5 G5 G5 F3 개꿀. 안 어렵죠? 뭐 지금 대응 관계가 있으니까 대입만 하는 건 솔직히 쉬울 것 같고요. 딱히 대입하는 건 없네요. 요걸 해볼까? 이거는 구에서 푸는 거기 때문에 잘 봐요.
F 도트 G 이 의미 뭐라고요? 요겁니다. G 도트 F 의미 뭐예요? 요겁니다. 그럼 이거 뭐라고요? 도트 대신 괄호. 그럼 요거의 의미는 fx, x 자리에 뭐 넣고 싶은 거예요? gx. 그래서 3x 더하기 2인데 여기가 gx가 와야 되니까 얘 뭐로 바뀌겠습니까? 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 더하기 2까지 오겠죠. 바로 갈게요. g 도트 fx 뭐라고요? gfx이기 때문에 여기도 gx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fx 플러스 k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플러스 k까지 정리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k 더하기 2까지. 지금 문제에서는 정의역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두 함수 같다. 말 그대로 그냥 완전 똑같이 생겼다. 어디? 같다고 푸시면 되겠죠. 알겠죠? 여기 쭉 넘어가서 514번 보세요. 514번. 이게 함수가 또 뭐 있냐? 이렇게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의 문제는 약간 경우의 수 문제랑 똑같거든요. 경우의 수 문제랑 해서 쉬운 거부터 천천히 가볼게요. 제일 쉬운 거 솔직히 말하면 항등함수인데 지금 x에서 y로 그렸기 때문에 상수함수 먼저 가볼게요. 상수함수. 혹시 상수함수 뭐였죠? 하나에 몰빵하는 거라고 했지. 그럼 잘 봐. 누구한테 몰빵할 건데? 1한테, 2한테, 3한테, 4한테. 상수함수는 4가지 끝. 그냥 뭐랑 똑같은 겨? 공약 개수랑 똑같은 거야. 알겠죠? 왜? 뭔 말인지 알죠? 두 번째. 함수의 수 가볼게요. 지금 이 구도에서 1, 2, 3번 풀 거거든요. 함수의 수 가볼게. 아까 함수가 뭐였죠, 얘들아? 뭐? 두 가지만. 모든 x값이 하나씩만. 그럼 잘 봐. 1. 누구한테 화살 쏠 거야? 4개 중에 아무한테나 쏘겠죠. 그럼 2는 함수야 지금 얘들아. 1한테 못 쏩니까? 쏴도 상관없죠? 1한테 쏘면 상수함수였잖아. 아까 쏴도 돼요. 몇 개? 4개 중에 하나. 3도? 함수의 갭수는 4의 세제곱입니다. 요걸 얘들아 뭐 정의역과 공역에 모일 때 막 공식 써있거든요. 외우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구하는지 너네가 어떤 함수인지 말고요. 그냥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럼 볼게. 함수랑 1대1 함수 차이점이 뭐였냐면요. x값이 다르면 y값 달라야 돼요. 다시 말하면 2 있잖아. 2 이거 2 2는 1한테 쐈으면 1대1 함수 기준으로 2는 누구한테 못 쏴요? 1한테 못 쏘죠. 그럼 누구한테 쏴야 돼? 남은 3개 중에 하나. 다시 말하면 3은 누구한테 못 쏩니까? 1, 4한테 못 쏘고요. 남은 2, 3 2개 중에 하나. 얼마? 4, 3, 2 24. 이렇게 함수의 개수를 물어볼 수 있어요. 4번, 5번 애들아 x에서 x를 함수입니다. 뭐? 1, 2, 3 1, 2, 3 근데 왜 그러냐? 4번, 5번은 요거일 때밖에 못 물어봐요. 일단 알겠죠? 그래서 항등함수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한테 쏘는 거라고 했죠? 몇 개? 1개. 아 너무 정직해. 1개야. 무조건. 알겠죠? 그럼 1대1 대응 가보겠습니다.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얘들아 1대1 대응 1대1 함수랑 똑같습니다. 그냥 구하시면 돼요. 1. 누구한테 쏠래? 2. 누구한테 쏠래? 남은 2개 중에 하나. 3. 누구한테 쏠래? 남은 1개. 몇 개? 6개. 그래서 지금 2번과 5번은 쌤이 이 대응 관계를 안 지웠죠. 어쩔 수 없잖아. 왜? 1대1 대응을 뭐라고 했어요? 선택받은 놈과 원래 개수. 심지어 정의역 개수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3개, 3개, 4개, 4개 개수가 같을 때밖에 못 물어봐요. 근데 1대1 함수는 그냥 하나씩만 대응되면 되기 때문에 개수가 안 맞아도 물어볼 수 있고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알겠죠? 스텝 2는 쉬었다가 할게요. 지금 마지막 내용은 이제 역함수라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이제 함수의 종류인데 또 이제 대응 관계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x랑 y 좀 써볼게요.
그래서 x에서 y를 함수 이제 f라고 두는 건데 당연히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f1은 3 이런 거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배우는 역함수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x랑 y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y에서 x로의 함수로 f 역함수인데 이렇게 마이너스를 지수 자리에 올리는 거고요. 요건 f 인버스로 읽습니다. 그래서 f 인버스의 의미는 x에서 y로의 함수에서 y에서 x로의 함수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역함수의 정역은 어디겠어요? y. 공역은 x. 치역은 1, 2, 3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명이냐? f 인버스 이제 5를 물어본다는 거지. 얼마로? 2로. 이 역함수 끝이야. 알겠죠?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거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냅니다. 됐어요? 그러면 f 인버스 3은 얼마? 1. 그래서 역함수 제일 많이 쓰이는 성질이 이겁니다. 어떤 거? 첫 번째, f2는 3이라네. 뭐? x 1 넣었을 때 y값 3이라고 했었죠. 근데 f 인버스 1은 f 인버스 3 집어넣으면 1 나왔대. 그래서 무슨 구도가 있냐면요, f a가 b이면 뭐가 가능하다? f 인버스 b는 a인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쓴 성질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요. 뭐 나머지 여러 가지 성질이 있지만 일단 얘가 제일 중요한 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역함수에 대한 이제 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또 이 내용 중요한데, 내려가자. 볼게요. 요거 함수 맞죠? x에서 y를 함수. 그래서 선생님이 f 인버스 4를 물어봤어. 얼마야? 2. f 인버스 5는 얼마예요? 1. 근데 얘들아, 요 대응 관계에서는 일단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함수가 가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선생님이 역함수라는 건 이렇게 관계라고 했었는데요, 여기가 정의역이 되는 거고 여기가 공역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그 함수의 조건이 안 맞지. 왜? 함수건 뭐였어요? 모든 x값이 하나씩 대응돼야 되잖아. 맞아요? 그럼 모든 x값 3이 안 쌌잖아. 맞죠? 그럼 뭐야? 3을 쏘면 되나? 아니, 그것도 안 돼요. 왜? 3을 쐈어? 그럼 모든 x값이 하나씩 대응됐잖아. 왜 안 돼? 이 경우에서는 함수 fx가 안 되죠. 왜? 모든 x가 하나씩 대응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모든 x가 얘는 2발 쐈는데 안 돼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요, 왼쪽 화살 쏘는 것도 왼쪽 대응 관계도 잘 봐야 되고, 반대로 역함수 오른쪽에서 왼쪽 대응 관계도 잘 봐야 돼. 그래서 얘는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어떤 경우일 때밖에 안 되냐면요, 이런 경우일 때밖에 안 돼요. 무슨 함수? 무슨 경우? 1대1 대응일 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랑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이 완전 똑같아요. 역함수가 가능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1대1 대응이 돼야 돼. 1대1 대응이 된다는 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주요 핵심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성질은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빨리 가보면요, 요거 그냥 합성함수랑 역함수 같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가볼게요. 봅시다. 혹시 도트는 뭐로 풀린다고요? f 인버스 가로 f2. 그럼 f2 얼마? f2 5. 그럼 f 인버스 5는 얼마? 2. f 인버스 도트 f2를 풀었더니 얼마랍니까? 2 나왔대요. 무슨 말이야? f 인버스와 f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얘로 바뀌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사라진다는 의미로 똑같이 풀면 그냥 2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당연히 모두 가능하겠어, 얘들아? 요것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f 도트 f 인버스 뭐 5 가볼게. f 인버스 5 얼마야? 2. f는 얼마야? 5. 상관없다고. 지워질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 다음 혹시 요런 거는 뭘까?
역함수의 역함수야. 잘 봐요. F입니다. 왜? 역함수가 이거라고 했죠. 우리가 이게 F 함수면 역함수는 반대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럼 역함수의 반대로 뭐랑 똑같아? F랑 똑같죠. 그래서 얘는 그냥 뭐랑 똑같냐? A여의 여집합이랑 의미가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역함수랑 합성함수가 뒤에 나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요 둘로 또 문제도 많이 괴롭히기 때문에 빠르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야? 왜 개수가 안 맞아? 7, 8, 9 가볼게요. 다시 G 도트 F 1 얼마라고요? 7. 왜? G 도트 F의 의미가 뭐야? F 먼저 풀고 G 풀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F 먼저 풀고 G 풀어달라고 하는 거잖아.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X에서 바로 Z로 오는 게 뭐였다? G 도트 F였다. 됐어요?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G 도트 F의 인버스겠죠. 이게 G 도트 F잖아. 뭐겠어요? G 도트 F의 인버스겠지. 됐어? 그럼 쌤 말은 G 도트 F의 인버스의 9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뭐겠어요? 이게 G 도트 F잖아. 아니 G 도트 F 인버스잖아. 그러면 오른쪽이 정이요? 공역. 9 출발해 9, 4, 3. 그럼 3 나오겠죠. 그런데 그냥 쌤이 알려주고 싶은 내용은요. 그럼 지금 이 인버스를 풀어보자는 거죠. 맞죠? 그럼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요. 봐봐. 쌤이 요렇게 풀었다가 요렇게 푼 거 맞습니까? 근데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G니까 얘는 G 인버스겠죠. 그럼 이렇게 오는 건요? F 인버스겠죠. 맞아? 그럼 다시 말하면 9를 G 인버스에 넣었다가 F 인버스로 넣어줘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쌤 뭐라고 했어요? 먼저 푸는 걸 어디다 써달라고요? 앞에다가 뒤에다가. 그래서 이 설명과 똑같은 대응 관계 뭐였냐면요. 9 앞에 먼저 풀고 싶은 G 인버스를 쓰고 앞에 F 인버스를 써야 된다고. 그래야만 3이 나와요. 결론은요. 둘이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뭐랑 똑같아요? 약간 우리가 배웠던 명제에서 대우랑 좀 비슷하죠. 순서 바꾸고 인버스 취해줘야 돼. 그래서 이게 또 잘 많이 나오는 합성함수와 역함수 성질이기 때문에 요거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되는 이유는 쌤이 직접 보여줬으니까 잘 이해해 놓으시고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질에 있을 거니까 한번 쭉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방금 마지막에 4번 내용이니까 쭉 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뭐 항등함수는 상관없을 것 같고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그냥 쭉 읽고 뒤에 문제 풀 때 가볼게. 방금 쌤이 아까 역함수는 x랑 y를 바꾸는 거라고 했었죠. x랑 y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함수기 때문에 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이 함수에서 x랑 y의 위치를 바꾸면 이게 역함수야. 근데 보통 역함수는 뭐라고 써요? y는 꼴로 쓰죠. 그럼 이거라고. 그냥 쌤 뭔 말 해주고 싶냐면요. 이게 fx고 이게 f 인버스 x야. 요게. 근데 fx에서 f 인버스 x로 가는 과정에서 그냥 단순하게 y랑 x의 위치를 바꾼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y랑 x를 바꾸는 걸 뭐라고 하죠? y는 x 됐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요. y는 x 대칭해버리면 돼요. 끝. 알겠죠? 그래서 지금 설명이 뭐 쭉 길게 써있지만 저 기호가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뭐다? 역함수는 y는 x 대칭해버리면 됩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더 가볼게요. 여기 스텝 1에서 역함수 풀고 스텝 2 가볼게. 이거로 문제 좀 몇 개 풀어볼까? 아, 얘 바로 가? 아니, 얘보단 얘 먼저 갈게요. 가볼게요.
F 인버스 5. F 인버스 뭐라고 얘들아? F 거꾸로. 그렇지. 다시. F 인버스 4. 4 거꾸로. G 인버스 3. 1, 4. 됐어요? 대입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거꾸로 가는 것만 너네가 화살표 방향이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요. 거꾸로 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대입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질문해 주시고 요런 거 해볼게. 쌤은 아닌데. 차라리 햇빵이 앞에 걸 해줄 것 같은데. 이거 하고 넘어가자 그냥. 앞에 대입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고 모르면 다 질문해 주시고 이거 보겠습니다. 얘들아 문제에선 함수 y는 ax 더하기 b의 역함수가 이거래. 역함수 어떻게 구하자고요? x랑 y 위치 바꾸면 돼요. x는 ay 더하기 b를 이쁘게 정리했더니 y는 2분의 x-5가 나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풀면 돼요? ay는 x-b y는 a분의 x-p 요게 얘래. a 얼마 b 얼마. 끝. 알겠죠? 다시 가볼게요. 앞으로 요게 은근 이제 역함수 이 함수 단원에서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다. 쌤이는 무슨 조건 똑같다고 했었죠? 1대1 대응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함수라는 단어를 썼지만 결국 무슨 문제랑 똑같다? 앞에 1대1 대응과 똑같고요. 얘 그래프를 거꾸로 올라가 드리겠습니다. 잘 봐요. 첫 번째 디귿. 그래프가 두 개예요. 이런 거 잘 그릴 수 있어야 돼. 얘 누구 기준 나눴죠? 0 기준으로. 첫 번째 0보다 왼쪽. 뭐 그려달래요? 1-x고 1-x가 어떻게 생겼어요? 위볼인데 꼭지점 0,1 요거. 두 번째 x 플러스 어떻게 생겼어요? 1차 함수. 봐봐. 0에서 끊겼죠? 무조건 0을 대입해보는 거야. 값이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디귿이야. 디귿 니은 풀고 일단 접근해볼게요. 니은도 똑같이 0 기준 나눴죠? 왼쪽 뭐야? 1-2x 0 더 얼마야?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니까 비우기 역어. 다시 0 이상 오른쪽 누구야? 1-x 이것도 1 넣으면 0 넣으면 1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이 정도면 마이너스를 좀 덜 기울어주면 되죠. 이렇게 잘 봐. 아까 우리 1대1 대응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했었죠? 1대1 함수에다가 누구랑 누구 똑같아야 돼요? 치역과 공역 똑같아야 된다고 했었죠. 아까 치역 공역 다른 건 해줬잖아 쌤이랑. 뭐였어? 이런 거 어때? 여기 없잖아. 그래서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치역 공역 가지고 장난치지 않아요. 이런 함수 같은 경우는 아니 이것도 알고 있으니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아까 1대1 함수가 1대1 함수 우리 구분하는 거 뭐라고 했었죠? 무슨 선? 가로선을 긋기로 했었어요. 가로선을 그었을 때 몇 점에서 만나야 돼요? 한 점에서. 맞아요? 이런 거 다 뭐라는 거야?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기억 잘 보세요. 기억 혹시 여기 절대값 x 그래프 나왔는데 요거 어떻게 그리죠? 이거 그릴 줄 알아요? V자. 근데 여기다 플러스 1 했어. 근데 봐봐. 이 절대값을 언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얘들아 이거랑 이거 무슨 일 벌어지면 돼요? y축으로 플러스 1만큼이야. 이거 그냥 위로 한 칸 올리면 돼요. 끝이야. 근데 봐봐요. 이 그래프는 가로선을 그었을 때 모든 구역에서 한 점에서 만나냐고. 아니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근데 물론 얘도 좋지만 얘들아 뭐가 더 중요하냐면요. 잘 봐요. 분명 이 모든 그림은 어떤 구간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어때요? 같습니까? 다르죠? 왼쪽 오른쪽 그래프가 다르잖아.
근데 봐봐요. 우리가 원하는 1대1 대응, 이 1대1 함수 한 점에서 만나고 싶고 치역과 공역이 똑같다. 모든 y값에서 모든 그래프가 그려지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1대1 대응요. 그런 것도 좋지만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요. 이 두 개 잘 봐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다는 거는 x값이 커질 때 y값이 어때요? 커지고 있죠. 얘를 뭐라고 합니까? 얘는 증가하는 그래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또 어때요? 오른쪽으로 x가 커질 때 y값도 어때? 커지고 있죠. 이것도 증가하는 그래프죠. 증가지. 이 선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두 개인데 증가잖아. 다시 여기 볼게요. 왼쪽 어때? 오른쪽 값이 커질 때 x값이 커질 때 y가 어때요? 감소되죠. 작아지고 있지. 여기는 x값이 커질 때 y값 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되고 있죠. 감소되고 있죠. 여기 볼게. 오른쪽 커지고 있지. 이거 얼마야? 오른쪽 커지고 있지. 어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어떤 그래프든 어떤 모양이든 증가하거나 증가하죠? 그럼 1대1 대응. 감소하거나 감소하죠? 그럼 1대1 대응. 근데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그 말로는 이거잖아. 감소라는 게 내려오다가 올라가면 당연히 두 점이 생기겠죠. 올라가다가 어떤 점을 기점으로 어떤 선을 기준으로 내려가봐. 감소해봐. 그럼 두 점 생기잖아. 여기는 없고. 무조건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그래프의 생김새가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된다고. 이게 제일 중요한 이제 문제 유형인데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거 잘 봐. 봐요. 아까처럼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맞습니다. 미안. 나눠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눌게요? x가 0 이상 0면 나눌 거죠. 근데 잘 봐. 다 그리는 게 아니야. 왜? 우리 이렇게 감소라는 건 이 뭐로 좀 판정되냐면요. 보통 1차 함수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기울기로 많이 구분 짓죠. 왜? 아까 기울기가 뭐였기 때문에 감소였어? 음수여서. 아까는 뭐였어? 2차 함수는 논외고. 이거 왜 올라갔어? 기울기 뭐였기 때문에 양수여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뭐 할 거냐면요.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기울기를 빨리 구해봐. 기울기 얼마예요? 기울기 얼마야? 얼마? 음수일 때 마이너스 ax일 거니까. 맞아요? 그럼 뭐라고요? 이 두 그래프가 분명 x는 0 x는 0? 그쵸? y축 이 y축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두 개 그려질 건데 말했잖아. 증가하다가 증가하면 된다고. 감소하다가 감소하면 된다고. 그럼 이 설명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요. 증가하다가 증가해도 되고 양수니까 감소하다가 감소해도 되고 음수해도 되고. 그럼 이 두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한 번에 풀어? 그렇죠. 뭐라고요? 이런 x값 범위에 따라서 나눠지는 그래프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 기본적인 문제는 다 뭐로 푸는 거라고요? 기울기 구해서 곱해서 양수로 푸는 거예요. 근데 곱해서 양수의 의미가 뭐라고? 증가 감소일 때 다 되기 때문에 곱해서 양수로 푸는 거예요. 합차죠? 9-a제곱. 이거 푸는겨. 그럼 a는 뭐랑 뭐 사이야? 3이랑 마삼 사이잖아. 몇 개? 5개. 알겠죠? 이게 제일 기본 문제니까요. 잘 정리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일단 다 틀려오세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정리해 줄 테니까. 뭐야? 놓쳤다. 여기 있다. 볼게요. 오른쪽을 자르고 싶은데 자를 수 있나? 이렇게 참 잘라볼까? 됐다. 볼게요. 지금 집합으로 함수인 것의 개수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함수인 것을 구해달래. 무슨 문제일까요? 집합에서 집합으로 x-2부터 2까지 집합에서 집합으로 y-3부터 3까지 뭐야? 기억부터 미음까지 모든 함수 -2부터 2까지 집어넣었을 때 이 값 중에 있어야 돼. y값이 없다? 그럼 이가 만약에 2 넣었어 4 나와봐. 그럼 쏠 데가 없잖아.
그러면 2는 4가 없으니까 못 쏘는 거잖아. 그럼 대응관계가 없죠. 안 되지. 당연히 마이너스 2랑 2가 똑같은 y값이 나왔어. 돼? 안 돼? 안 되겠죠. 알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우린 뭐 해줄 겁니까? 기억부터 미음까지 모든 함수에 뭐 넣어달라고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씌워넣으세요. 기억 출발. 뭐 해달래? 제곱해서 4 빼달래. 제곱하면 4. 제곱하면 1. 제곱하면 0. 0, 마3, 마4, 마3, 0이 여기 있냐고. 미안. 이거 되죠? 쏘리. 이건 헷갈렸다. 어떤 x값 집어넣었을 때 y값 2개 넣으면 안 됩니다. 이건 되죠? 쏘리. 이거 어때? 얘 때문에 안 된다고. 0은 쏠 게 없잖아. 대응할게. 그럼 안 되겠죠. 모든 x값이 대응하지 않았으니까 넣어볼게요. 우리 루트 x제곱은 뭐로 풀어도 되겠습니까? 부호 다 빼. 2, 1, 0, 1, 2. 뭐 더할 거야? 1 더할 거야. 3, 2, 1, 2, 3. 1, 2, 3. 있어 없어? y값에. 있잖아. 된다고. 티귿은 잠깐 스킵. 가우스니까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미음. 미음 갈라야 돼 얘들아. 누구? 0. 3개는 위에. 1, 2는 밑에. 그래서 요 놈들은요. 2배에서 1과 더해주세요. 2배 해줘. 2배 해줘. 2배 해줘. 얘는 4배. 마이너스 3. 1. 마일 마이. 있어 없어? 된다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죠? 미음. 아, 요거는 빼기 x. 절대값 x는 어차피 얘랑 똑같겠죠, 얘들아? 이거랑 이거랑 똑같잖아. 마이너스 곱하나 안 곱하나. 얘를 풀게. 뭐해? 다 1빼. 1쭉 빼. 절대값 씌워줘. 알겠죠? 1 빼면 3, 2, 1, 0, 1. 다 있어 없어? 있어. 된다고. 이 대망의 티귿 가보겠습니다. 혹시 요 기호는 뭐였죠? 이름이? 그렇죠. 가우스라는 기호였고요. 가우스는 어떻게 푸는 겁니까? 저 설명대로. 뭐였죠? 이것보다 크지 않다. 뭐랑 똑같아요?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입니다. 그래서 이건 마지막 번에 잘 해볼게요. 뭐 할 거야 우리 애들아? 아우 귀찮아. 제곱 다 하고 마이너스 5분의 4 곱해야 돼. 에이, 근데 제곱을 해보면 알겠지만 어차피 몇 개만 풀면 돼요? 3개만. 0 넣으면 0. 1의 제곱 1이고 마이너스 5분의 4 4 마이너스 5분의 16까지 됐어요? 그럼 잘 봐요. 의미가 뭐라고요? 이것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 제일 큰 정수. 얘들아 가우스는요 안에 정수를 넣죠? 그럼 그 새끼가 답이야. 알겠죠? 왜냐면 작거나 같은 것 중에 제일 큰 거기 때문에 정수가 들어오면 걔가 제일 크거든요. 다시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3.2냐? 요것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 제일 큰 정수야. 근데 정수가 아니잖아. 그럼 이들 중에 이 둘과 얘네들보다 작은 제일 큰 정수 가지고 오면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디귿 안 되겠죠. 답은 니은 리을 미음만 나라마 3개. 요거는 솔직히 앞에 했던 문제보다 훨씬 쉬울 거고요. 요런 게 더 많이 나옵니다. 시험 같은 데서. 알겠죠? 근데 스텝 2 난이도는 아니야. 어렵진 않아요. 잘 봐. 우린 뭘 파악하는 거냐면요. 이거 보고 빨리 캐치. 누구? 1대1 대응은 일단 하나씩 매칭돼야 되는 거고, 항등함수 뭐라고 했었죠? 자기 자신. 상수함수는 몰빵. 그럼 잘 봐요. G2는 뭐야? 그렇죠. 그럼 잘 봐요. 뭐가 끝났냐? HX 끝났어요. 왜? H3은 X의 뭘 루트 무조건 Y값 뭐겠어요? HX는 무조건 2입니다.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 그냥. 알겠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FX만 푸시면 됩니다. 이제 FX만. 가볼게요. 항등함수 뭐라고요? 상수함수 뭐라고요? 무조건? 이 문제는 2잖아. 이 문제 한정으로. 그럼 나머지 F1은 2라며. 풀었잖아요.
그럼 마지막 조건이 뭡니까? 다가 F1, F6, 은 F3이래. 근데 F1이 2잖아요. 생각해보세요. 6과 3은 무조건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2를 제외한 1, 3, 6 중에 하나씩이겠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2랑 어떤 애를 곱해야 어떤 애가 나오겠어. F6은 3, F3은 6. 1대 대응이라고 했는데요. 2는 무조건 1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문제야? 어렵지 않죠? 볼게요. 나중에 뭐 합성함수를 그리는 문제도 있는데 일단 요거는 푸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가 좀 중요하냐면요. 너네 요렇게 바꿔서 풀 거잖아. 맞죠? 근데 원래 함수는 요거죠. 그럼 gx 입장에서 여기가 원래 뭐야? x자리지? 근데 gfx는 누가 온 거예요? fx가 온 거죠. 다시 말하면 gx 입장에서는 x가 뭐였어? 정의역이었죠. 그럼 gfx는 정의역이 뭐로 바뀐 거예요? fx. 누구? fx의 y 값이 정의역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어떤 설명이냐면요. 우리는 2차 함수를 그릴 거잖아. 근데 문제를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왜? 최대랑 최소를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최대는 여기일 수 있고 뭐 범위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고 싶어. 그러면 최대고 최소잖아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범위가 필요하다고. 맞지? 원래 얘였으면. 근데 지금은 gfx잖아. 그럼 누구 범위 필요하다고요? fx 범위가 필요한 거야. 왜? 이 gfx는 x자리에 fx가 왔기 때문에 fx가 정의역이니까 이 범위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fx는 뭔데? 얘잖아. 의외로 숫자를 대입하는 것보단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이거 그래프 그려볼게요. 혹시 이 V자는 언제 생기는 걸까? 여기 절대값 0이 되는 값으로 얼마입니까? 1일 때 V자. 근데 뒤에 마이너스 1 붙었어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밑으로 한 칸. 됐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 더 넣는 게 범위가 어딥니까?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왜요? 마이너스 2랑 1, 1이랑 4. 중간. 다시 말하면 1일 때는 제일 작은 값 얼마? 마이너스 2랑 4 넣으면 y값 얼마? 4 넣어. 3 빼기 1. 그러면 이거잖아요. 그럼 잘 봐 얘들아.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였는데 그때 대응되는 y값을 구해보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미안 2까지. 근데 이 y는 fx 값이랑 똑같잖아요. 그럼 fx 범위가 얘랑 똑같다고. 누가? 우리가 필요한 fx 범위가 이거라고요. 그럼 우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라야겠어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잘라야 되는데 gx가 접근, 그 뭐야? 축방이 있죠? 오, 좋아요. 누구랑 더 가까워? 2랑 더 가깝지?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언제가 최대? 1일 때. 언제가 최소? 마이너스 1일 때. 우리는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 마무리 해볼게요. 1 넣으면 마이 4 15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15 둘이 뭐 하고 싶대? 더 하고 싶대. 마사 30. 오, 문제가 좀 많죠? 역함수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원하는 것도 하나 해보고 딴 것도 해볼게. 힌트가 이거 같아요. 근데 문제에서 알려준 건 F다.
우리 이거 뭐로 바꿀 수 있다고 했었죠? F-5는 4까지. 근데 이게 좀 안타깝게도 x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냐면요, 우리는 마이너스 5일 때 값이 4인 거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면 x에 뭘 집어넣어야겠어요? 마이너스 5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가 돼버리죠. 그럼 그때 여기도 마이너스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뭐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2 더하기 a. 뭐라고 얘들아? 우린 요 식이 x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5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요게 마이너스 5가 되게끔 x에 마이너스를 집어넣는데요. 그럼 그때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값이 얼마래요? a 얼마? 6. 여기까지. 이거로 문제 푸는겨. 알겠죠? 그럼 F10은 똑같아요? 언제 10대? 4일 때. 그럼 F10은 x에 4 넣어달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 나오겠습니까? 좋아요. 두 번째, F-10은 이거 어떻게 풀죠? 오, 그렇게 접근해도 되고, 우리 머리 또 어떻게 풀어? F, K는 10. 이런 내용에서 어떤 생각이냐면요, x에 뭘 집어넣었을 때가 K가 되고 싶은 거야. 그때 10이 되고 싶은 거죠. 됐어? 근데 지금은 아까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이거죠? K를 넣기보다는 얘가 10이 언제 되냐?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언제 10대입니까? 2일 때. X가 2일 때 Y 값이 10대요. 그럼 K는 뭐겠어? 2야? 아니잖아. 2를 여기 넣어줘야죠. 4. 그래서 실제로 X에 집어넣었을 때 F4가 10이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었죠. 그럼 4가 되겠죠. 됐어요? 4. 아까 구한 거? 뭐 없어. 여기 14? 14랑 4 더해달래. 알겠죠? 요 내용이고, 지금 요런 것 때문에 무슨 내용이 더 있냐면요, 여기서 fx를 구하는 방법이 있죠. 안 남았어요. 좀만 집중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했던 거죠? 기억납니까? 요거는 뭘 이용해서?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거든요. 치환. 잘 봐요. 쌤이 t로 둘 거야. t로. 그러면 우리는 ft로 바뀌었겠죠? 이해됐어요? 근데 잘 봐. 이렇게 식이 생기면은 뭐가 좀 말이 안 되냐면요, f1이 얼마야? 아니죠. 왜? t에다 1 넣은 건데 t 있어 없어? 없어요. 일단 요거의 의미가 뭐냐면요, 봐봐. 아까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라고 썼을 때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 그 다음에 합성함수도 이렇게 써져 있어요. 뭔 말이냐면요, fx가 만약에 x 플러스 2야. 기본적으로 미지수를 우리가 x를 많이 써서 그렇지 fa는 a 플러스 2고요. fz는 z 플러스 2인 거야. 뭔 말이야? 여기 있는 변수랑 얘랑 똑같아야 된다고. 알겠죠? 그럼 내 말은 t잖아요. 뭐 있어야겠어? t가 있어야 돼요. t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ft를 만들 수 있냐? 3x-2가 t잖아. 그럼 x 얼마겠어? 3분의 t 더하기 그대로 집어넣어. 3분의 2t 더하기 4. 답이 얘는 2풀이가 맞겠네. 좀 너무 빡센데. 3분의 2t 더하기 22까지. 누가? ft가. t는 바뀔 수 있다니까. 그럼 fx 얼마겠어요? 3분의 2x 더하기 22까지. 그래서 10 집어넣으면 나올게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문제 유형도 있다. 알겠죠? 마지막일 아니 끝났나? 하나 더 있죠? 오케이. 이거 마무리하고 딱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자. 맞죠?
가볼게요. 하나 더 있는데? 있다. 일단 대응관계로 문제를 풀어야 돼서 얘들아 요거 1, 2, 3, 4 좀 쓸게요. 집합 두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똑같으면 x 똑같대요. 알겠죠? 이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F3은 6이라고 있고 요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F3이 6이래요. 요거는 상관없고 그 다음에 F1은 4보다 크고 F2는 반대로 미안 F1은 F4보다 작고 F2도 F4보다 작대. 됐어요? 그럼 지금 문제가 4에 대해서 조건이 많기 때문에 4를 좀 설정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건 지금 우리가 5나 4나 2나 1을 조금 함수를 설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고요. 가조건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함수값이 똑같으면 x는 똑같다. 그럼 다시 말하면 지금 이게 함수가 돼야 되니까 함수값이 같으면 돼야 안 돼요. 잘 봐요. 다시 요거를 해석이 좀 어려우면 해석해주고 싶어. 함수값이 똑같으면 x 똑같아. 근데 잘 봐야 되나? 함수값이 똑같다는 건 x가 똑같은 건데 그럼 지금 요렇게 되는 게 일단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함수값이 똑같으면 x 똑같아야 돼. 다시 말하면 말이 어렵나? 대우로 봐봐. 뭐뭐이면 뭐뭐이다. 어때요? 이게 P이면 Q이다잖아. P이면 Q이다. X1, X2가 다르면 FX1, FX2 다르다. 뭐 알려준 거예요? 1대1 함수 알려준 거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하나씩 매칭이 돼야 된다.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근데 얘는 4 먼저 푸는 게 맞는 것 같아, 얘들아. 4 먼저 푸는 게. 가볼게요. 4 출발해보겠습니다. 지금 얘들아 4가 가능한 숫자가 일단 정해져 있는데요. 뭐는 절대 안 될까? 그건 좀 당연하고 그 다조건을 읽어보면은 4가 어떤 값이 됐어요. 근데 그 값보다 작은 애들이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누군 안 돼, 그러면은 1, 2는 절대 안 되겠죠. 4가 2여봐. 그러면 1이랑 2는 누구한테 쏠 거야? 1한테밖에 못 쏘는데? 근데 쏠 수 있어, 없어? 안 되잖아. 그럼 무조건 4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3이거나 4이거나 5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첫 번째 F4가 3으로 가볼게. 약간 이 함수 개수 문제는 이 함수도 좋지만 함수 유형도 맞지만 약간 경우의 수 문제랑 똑같아요. 알겠죠? 그럼 가볼게요. 1이랑 2 누구한테 쏠 거야? 4한테 작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요 구도일 수도 있고 요 구도일 수도 있겠죠. 요 구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 세주고 싶어서 경우의 수로 1이 2개 중에 하나한테 쏴 그냥. 그럼 2는 나머지 하나한테 쏘겠죠. 5는요? 남은 2개 중에 하나. 됐어요? 맞지? 다시 F4가 4 F4가 5일 때 가볼게. F4가 4야. 그럼 지금 1, 2는 쏠 게 좀 생겼죠? 어때요? 1 누구한테 쏠 거야? 쐈어. 2는 그럼 나머지 5는 매칭 체크할게요. 소리. 5는 얘들아 앞에서 문제 쌤이 이제 앞에 걸 푸니까 5는 앞에 1, 2, 3, 4를 다 대응을 하고 남은 몇 개 중에 고르겠어요. 남은 몇 개 중에 무조건 5는 2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게 왜 개수가 몇 개야? 5개랑 6개잖아. 1개가 남죠. 그럼 다시 말하면 앞에 4개는 4개한테 대응할 거고 5는 남은 2개 중에 하나 대응하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좀 규칙을 파악한 친구라면은 그 다음 것도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왜 F4가 5야? 1은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4, 3이겠지 이제. 5는? 그렇지. 4, 24, sorry. 12, 24, 16, 40. 됐어요? 됐잖아. 아, 가보자. 저거는 무슨 말일까? f-x는 fx다. 똑같이 또 함수계수 구하는 거니까요. 이거 체크 좀 해볼게요. 결국 근데 또 우리가 함수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2 같은 애를 대응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딱 내가 이 식을 봤을 때 그냥 딱 보면은 가볍게 보면은 그냥 둘이 무슨 차이야? 근데 부호 차이 나는 애들끼리 함수값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야. 뭔 말이냐? x에 마이너스 2 대입해봐. f2는? x에 2 대입해봐. f 마이너스 2는? 뭔 말이야? 둘이 함수값 똑같대. 근데 마이너스 2랑 2만 되겠어요? 누구도 돼요? 1과 마이너스로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이 문제는 얘랑 똑같아. 우리 이거 기억나요? 이거 뭐였죠? 1이 원소면 12도 원소고, 2가 원소면 6도 원소고, 3이 원소면 4도 원소인데 이거 어떻게 보는 거였어요? 이들을 뭐로 보는 거였죠? 하나로 보는 거였죠? 뭔 말이냐면요. 원래 얘들아 이 문제 함수의 개수 몇 개입니까? 마이너스 2 누구한테 쏠 거야? 5개 중에 하나. 마이너스 1 누구한테 쏠 거야? 5개 중에 하나. 0 누구한테 쏠 거야? 5개 중에 하나. 원래 답 뭐였어요? 5의 5제곱이었죠. 근데 마이너스 2가 5개 중에 하나한테 쏠게. 그러면은 2는 선택지가 없다는 거야. 무조건 뭐라는 거예요? 무조건 마이너스 2가 쏜 마이너스 1한테 가야 돼. 한 가지. 마이너스 1. 5개 중에 하나한테 쏠게. 누구? 1도 선택지가 없어요. 0은 지금 푼 거에 없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랑 2가 짝꿍인 거고 마이너스 1과 1이 짝꿍인 거니까 0은 또 따로 풀어야겠죠. 5가지. 몇 가지?